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장을 함께 둘러보는 우영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짚을 이슈는 딱 한 줄입니다. 관세 무효 판결이 나왔는데 시장은 왜 더 혼란스러워졌을까? 미국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조치를 무효라고 선언을 하자 시장엔 기대감이 돌았죠. 와, 드디어 관세 리스크 사라지는 거야?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단 하루 만에 상황은 뒤집혔죠.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관세는 다시 부과 가능하다고 결정을 하면서 시장 분위기는 급냉이 됐고 혼란은 더 커졌습니다. 오늘은 이 흐름의 핵심과 이걸 투자 전략으로 어떻게 연결을 해야 할지 쉽고 날카롭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팩트체크부터 들어가죠. 미국 연방 국제통상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조치에 대해 무효, 즉시 시행 금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세는 펜타닐 대응 명목으로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 그리고 지난달엔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일괄 부과된 관세를 포함합니다. 무려 10에서 25% 수준이었죠. 하지만 딱 하루 뒤 항소법원이 그 판결의 효력을 멈춰라 라고 결정을 합니다. 즉 항소심 끝날 때까지 트럼프 관세는 유지 가능하다는 얘기. 이건 그냥 해프닝이 아닙니다. 법적 혼선, 정책 예측 불능, 트럼프 특유의 압박형 통상 전략, 이게 다시 시장을 뒤흔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왜 시장은 이 이슈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했을까? 첫 번째, 정책 예측력 붕괴. 트럼프 대통령은 정책을 무기처럼 씁니다. 환율, 세금, 법원 판결조차 협상 카드로 돌려 쓰는 사람이죠. 이번에는 법원이 제동을 걸자 바로 항소를 했고 효력 정지가 됐고 관세가 복원이 됐죠. 시장 입장에서는 예측 불가 정치 리스크가 현실화된 거죠. 또 이럴 수 있겠구나. 리스크 회피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두 번째, 공급망 불안정, 제조업 구조 리스크. 이번 관세는 펜타닐 대응을 명분으로 삼았지만 결국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 전 세계를 대상으로 때린 관세 공급망과 원자재, 중간재 가격을 직접 건드리는 구조입니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대만, 독일 제조업은 환율 관세, 원가 불안이 동시에 타격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실적 타격이 아니라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이슈죠. 실제 시장 흐름으로 확인을 해보면 5월 29일 뉴욕 증시 마감은 다우존스는 플러스 0.28%, S&P 500은 플러스 0.4%, 나스닥은 플러스 0.39%, 모두 상승을 했지만 장중 고점 대비 상승폭은 절반 이상 반납을 했습니다. 즉 시장은 처음엔 호재로 받아들였지만 곧바로 이게 뭔가 꼬일 수 있겠다. 즉 리스크 관리 모드로 전환을 한 겁니다. 이건 단순히 하루 뉴스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혼란과 구조적 리스크가 연결이 된 중요한 시그널이라는 거죠.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전략을 짜야 할까? 첫 번째 전략은 단기 기대감 트레이딩은 가능합니다. 관세 무효 뉴스가 다시 등장을 하면 기술주, 성장주 중심으로 단기 반등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눌림목 매수 구간 트레이딩형으로 접근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 전략은 수출 중심 종목엔 주의를 해야 합니다. 항소심 판결 전까지는 관세는 유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반도체 장비, 기계 등은 뉴스에 의한 급등락을 주의해야 합니다. 실적이 아니라 정책 변수에 흔들리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한 줄로 정리를 해드린다면 트럼프 리스크는 뉴스보다 구조다. 무효라는 단어에 혹하지 마시고 관세는 정치 수단으로 계속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 시야에서 시장을 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판결과 그 뒤를 따라온 정책 리스크, 그리고 그로 인한 시장 혼란 구조까지 차근차근 짚어봤습니다. 이건 단기 해프닝이 아닙니다. 향후 몇 달간 시장의 방향성과 밸류에이션에 큰 영향을 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뉴스 반응보다 정책 지속성, 수급 흐름, 그리고 글로벌 매크로 구조를 함께 보셔야 할 타이밍이란 점 잊지 마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현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